어서 오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녕하지 못하시죠? 저는 안녕합니다. 안녕하지 못하실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압수수색이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 지난번에는 좀 많이 가져갔고 이번에는 조금 가져갔고. 지난번에도 가져간 거 없어요. 아. 지난번에는 네. 핸드폰을 네. 수첩. 예. 그런데 제 핸드폰이 네. 팔자가 기구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전화를 한번 보냈다가 네. 어제부로 경찰에 또 썸머 베케이션을 보냈습니다. 예, 그게 갔다 왔다 또. 갔다 오죠 이제. 예. 이게 되게 보면은 네. 핸드폰이 압수됐다 하니까 네. 이크 나하고 문자 주고 받은 것 전화한 거 이게 네. 전부 탄로나지 않냐 네. 하는데 제가 봉인해서 주면은 네. 제 변호사가 가서 포렌식 할 때 입회를 해요. 딱 필요한 정보만. 그래서 예. 별건 예. 이런 것은 보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럼 염려 없는데 저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아니 겁니다. 그리고 예. 제가 우리 김보엽 국장하고 전화하고 예. 문자 받은 게 자기들이 보면 손해죠. 자기들 욕만 한 건데 뭐 제가 무슨 돈을 가져라겠어요. 예. 무슨 이성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아니, 실장님 참 대인이신 게. 아니요. 아니 그 와중에 경찰들을 칭찬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셨어요. 아니 지난번에 예. 검찰도 그랬지. 예. 경찰들이 예. 네 분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제 손자가 아직 학교를 안 갔다 예. 했더니 그냥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 걔가 가니까 예. 저한테 설명을 하고 뭐 하더니 핸드폰. 예. 그래서 이것은 내가 국정원장 할 때 쓰던 게 아니다. 근데 이거라도 가지고. 그거라도 가져가야 그쪽 일하는 뭐, 생색이라도 좀 물론 내고. 방 다 둘러보고. 예. 뭐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현실 정치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고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부로 나를 총선 현장으로 내보내는구나. 아, 이거 중요한 발언이시네요. 그래서 저는 예. 총선 출마를 합니다.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네, 합니다. 예. 뭐 지역 여쭤봐도 되나요? 지역은 아직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내년 총선에 어떻게 출마한다. 됐든 총선 출마해서 예. 한번 붙자. 예. 이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선으로 이끈 사람은 윤석열이다. 그렇죠.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여기에 이제 예전에 보좌진이었던 사람들을 고용해줬다. 뭐 이런 혐의인 것 같은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엄청난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은 아닌 걸로 아는데, 이게 다 실장님이나 서훈 전 원장님이나 좀 망신주기 차원 아닌가요? 어떻게 됐든 예. 그러한 것을 저는 절차를 밟았지만은 거기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예. 저는 수용합니다. 음.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도 협력을 네. 할 것이고 재판도 받아야 되는데 하면은 또 경찰. 재판정에 나갈 거예요. 요즘도 지금 제가 왜 국정원장 하면서 예. 국정원에서 고발돼 가지고 좀 매주 금요일 예. 내일은 없습니다. 서해 사건이죠. 서해 사건. 예. 왜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아침 10시에 개정하면은 피고인 박지원 하루 종일 말하지 않고 6시 15분까지 앉아 저녁 있어요. 6시 15분까지. 아이고, 그것도 고역이네요. 그걸요 고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과거에도 예. 15년 검찰 조사를 받아보았고 네. 15년 재판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누가 물으면 그래요. 무슨 재미로 사냐? 나는 재판받는 재미로 산다. 그게 즐겨야죠. 실장님을 단련시켜주는 과정. 그렇죠. 예. 시즌 2 들어서 새롭게 선보이는 2주의 짤은 좀 가슴 아픈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2015년 11월이었죠. 이날 농민 백남기 님이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지셨고 이듬해 돌아가셨어요. 저 백남기 선생은 우리 천주교 예. 광주 교구 같은 신자이기 때문에 특히 김희중 대주교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애착을 가졌던데 이분의 삶이 보니까 학생운동 하다가 피해 있을 때 수도사 생활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이분 얘기를 할 건 아니고 2016년에 어쨌든 이날 이후로 물대포를 경찰들이 사용을 자제하기 시작했고
거의 시위 현장에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노동 집회도 평화 시위가 정착이 됐고 2016년에 박근혜 탄핵 시위 때도 그 얼마나 평화로웠습니까? 그때도 아무런 폭력 사건 하나 없이 지나갔는데 윤 대통령이 불법 집회 강경 대응 이 발언한 이후로 경찰들이 어제부터인가요? 그 강제 해산 훈련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 민생, 경제, 외교, 안보 이 모든 게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앞으로 시위 진압도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은 예. 무엇든지 강대강이에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강하게 대처하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런 시내를 가다가 교통이 막히고 시위를 하고 있으면 화가 나죠. 그렇지만은 집회, 예. 결사의 자유, 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시작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자유 그런데 윤 그러잖아요.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 예. 자유, 예. 헌법 정신 하는데 저 집회, 결사의 자유도 헌법에. 예. 물론 불법 폭력 시위를 하는 것은 나쁩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도 협력을 해야지만은 저걸 무조건 강압해서 한다. 자 그래서요. 저 백남기 농민 때 예. 저기 물대포 시위를 하던 경찰 간부들이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정당화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렇게 하면서 경찰들의 면책 범위도 넓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렇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늘 강조하는 헌법 정신에서 나는 출발한다. 예. 그러면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헌법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러한 것을 단속하고 특히 넌센스는 과거에 불법 시위를 한 사람들은 단체는 시위를 못하게 한다. 기준이 뭡니까? 또 뭐 야간 시위는 못하게 한다. 이것은요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그러한 것을 반복한다 할 때 윤석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 참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강하게 해산하고 탄압을 하면 또 시위하는 쪽에서 강하게 맞서겠죠. 그렇죠. 그럼 예전처럼 그렇지만은 예. 일부 빨간당 이 극우 세력들은 그것 때문에 더 지지도가 뭉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저렇게 강대강으로 하면은 것, 또 한미일 정상회담 예.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어느 정도 올라갈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예. 그렇지만 의미 있는 상승은 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럴까 생각하는 게 그 지지율 문제도 있겠지만, 지지율 문제죠. 예. 아니, 지금 매주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토요일마다 그렇죠. 열리고 있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그 해양 투기도 임박해 있고, 그러다 보면 시위가 앞으로 좀 커지지 않을까? 미리 당연히 좀 커지죠. 겁을 줘야 되지 않나? 아니, 뭐 이런 판단. 노동개혁을 네. 해서 노조를 예. 하면은 임투, 춘투 합쳐서 커지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정치 투쟁으로 옮겨가면은 왜 노조가 정치 투쟁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합쳐주잖아요. 예. 종교, 지금 천주교 신부님들, 목사님들, 예. 불교계 다 나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보니까 전세 사기 예. 한 번 또 피해자 돌아가셨죠. 한 분이 또 한 번 예.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고요. 인천에서만 4번째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노동자의 분신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나라냐 하는 생각에 저도 어젯밤에 좀 잠을 못 잤습니다. 예.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을 놓고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키워가지고 초법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울한 얘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오늘 메인 이슈도 좀 우울한 얘기입니다. 현재 그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그리고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 등을 둘러보고 아마 내일 귀국한다는 거죠. 이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 그리고 다음 달로 예상되는 투기를 어떻게 막을 수 없을까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희 사무총장. 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박 실장님 잘 아시죠? 네, 너무나 그 뛰어난 언론 활동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명 많이 받습니다. 저 모르면 간첩. 그렇죠. 네, 또 환경운동연합 모르면 간첩인데. 맞습니다. 네, 총장님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환경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김춘희 사무총장이고요. 또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예. 예. 그 그런데 오늘 먼저 말이죠. 예. 오염수입니까? 핵폐수입니까? 처리수입니까? 처리수는 절대 아니죠. 처리수는 절대 예, 아니죠. 처리수는 절대 아니죠. 그거를 왜 윤정부가 그 단어를 고집하는지 이유가 뻔하잖아요. 처리됐으니까 그래서 방류도 된다 제가 이런 거를 한번 가져오려고. 봤더니 예, 잘 까셨습니다. 네, 저는 잘 까요. 저는 그 장관님께서 잘 까주시는 게 우리 사회를 잘 가고 있는 그런 그렇죠. 징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세계적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영국의 BBC 예, 그런 방송에서도 핵폐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오염수라고, 일본은 처리수라고 하는데. 근데 일본의 처리수는 당연히 말이 안 말이 안 되고요.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는 이제 핵으로 오염된 물이다 해서 저희는 이제 핵 오염수라고 부르는 게 저희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핵 합니다. 오염수로. 예, 네. 예. 핵 오염수. 예. 그럼 오늘부터 핵 폐수가 또 아니라 핵 오염수라고 저희는 뭐 할까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예. 방사성 오염수 이렇게. 방사성 예. 오염수. 알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5월 20일 예. 서울시청 부근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동행동 예. 집회에 저도 가봤는데 참석을 했는데 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해양 방류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방류에서 투기로 바뀐 예.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방류는 이제 물론 이렇게 그냥 흐르는 거고요. 예. 흐르는 건데 이제 투기는 좀 더 그 하려고 하는 사람의 직접적인 목적, 의도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쓰레기 거죠. 투기 같은.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국제 전문가분들도 정상적인 그 원전 가동을 하다가 나오는 것들은 방류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사고 난 오염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고 난 그 원자력 발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방류가 아니고 투기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도 해양 방류 이런 표현을 쓰다가 아니야 이거는 투기지 예. 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영어로는 덤핑으로 예. 그리고 이제 한글로는 투기로 이렇게 저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류는 어쩌다가 실수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 이런 의미가 그렇죠. 크고 예. 투기는 의도적으로 갖다 버린 예, 것.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는 그러면 오늘 투기 예, 투기로 로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했습니다. 예. 제가 그 토요일 날 집회 나가 보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던 깃발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해서 예. 한살림 무슨 지부 네네네. 그리고 생협 둘의 생협, 생활협동조합 예. 둘의 생협 예. 이런 쪽의 지역 지부들이 많이 나왔던데 네. 아무래도 이 문제가 그 먹거리와도 연결이 되니까 친환경 그렇죠. 먹거리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도 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거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 방사성 오염수 문제는 사실 환경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인체 건강과도 연결된 문제고, 특히 이제 어민과도 관계된 문제고, 특히 이제 이게 먹거리와도 관계된 문제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특히 먹거리 관련된, 식품 관련된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그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들어오면은 실장님, 장관님, 소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미역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당장 이런 우리 풍부한 해산물들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먹거리 관련된 많은 분들이 사실 네. 그 집회에 나왔고,
한 1만 명 가량이 참석하는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공동행동에 조직적으로 결합해 있나요? 공동행동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 계시고 네. 아닌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은 많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공동행동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나는 뭐 정치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먼저 이걸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제 고향 네. 완도, 해남, 진도 최고죠. 그리고 충남 당진, 네네. 제주도, 예. 지난주는 목포 이렇게 다녀왔는데 특히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해양투기라는 말을 안 쓰고 오염수를 방류하면은 예. 우린 다 죽는다. 예. 어민들은 다 죽는다. 예. 그리고 해남, 진도, 완도, 신안 이쪽은 아시다시피 전복. 네. 제 피부가 왜 이렇게 좋은가? 전복을 많이 드셔서 전복을 하루에 하나씩 먹어요. 그걸로 제가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그런데 저보다도 더 좋으신 이 꿀피부. 전복이 서로 칭찬하는. 아니. 그런데 전복이 거기서 80~90%가 나요. 맞아요. 우리나라 생산. 맞습니다. 전복, 김, 미역, 소금. 소금, 신안, 천일염.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소금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광어다 뭐다 전부 거기서 양식되고 생산되는데 네. 이게 완전히 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난리예요. 나 죽는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걸 막아라. 네. 저는 실업자입니다. 그래도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그것은 이제 오늘부터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오늘부터요? 왜냐하면 제가 네. 어제 압수수색 당했는데 네. 오늘 선언했어요. 오마이TV하고 MBC TV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현실 정치로 내보내고 나를 총선에 출마하게 한다. 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그러한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와서 젊은 주부들을 만나보니까 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투기됐을 때 거기에서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 학교 급식에 집안 식탁에 올리냐. 네. 또 우리 어른들은 원자병의 피해를 누구나 보다도 잘 알잖아요. 대대로 나오는 거 그렇죠. 봐왔으니까. 그거는 세를 져서 가는 거예요. 네. 세대를 그래서 이게 져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나는 환경연합에서 이렇게 나선 것은 몰랐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네, 몰랐어요. 아, 이런 이슈 하면 환경연합이죠, 네, 장관님. 글쎄. 예. 그래서 난 환경연합이 최열 사무총장 할 때는 빨리 나섰는데 지금 사무총장이 시원찮다 했는데 오셔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우선 네.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나서라.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 통영, 여수, 목포, 군산, 당진 네. 이런 데를 인천 네. 가서 어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 문제점을 얘기해라. 아직도 안 해서. 그래서 당에서는 조금 나서기는 했지만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급식업소, 학교 주부들을 만나서 얘기해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환경연합에서 나선 것은 예. 환경 파괴도 막고 우리 먹거리 급식도 그렇고 어민들 보호해서 대단히 잘한 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박수를 보내요. 환경운동연합이 최근에 여론조사 했잖아요. 이 문제에 네. 대해서. 네. 그 결과가 오늘 나왔나요? 네, 오늘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통해서 확인된 민심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 예. 저희가 이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알고는 있잖아요. 예. 근데 과연 얼마나 반대하는지 예. 이걸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함께 저희가 물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느냐 아니냐라고 네. 했었는데 85.4%가 반대를 했습니다. 85.4%. 예. 근데 그 중에서요, 예. 좀 유의미한 게 보면은 여성의 91%가 반대를 했고 예. 남성은 80%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감지하고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사실은
또 저희가 좀 봤던 유의미한 것은 뭐냐면 정치 성향이 보수인 사람도 예. 80%나 이 투기에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거는 진영이 없다는 거죠. 예. 결국 이거는 민생이라는 거죠. 민생이고. 윤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근데 왜 민생을 고민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말로만 주창한 적도 없어요. 말로도 안 했어요. 3월 29일 날 비상 그런 건 거기서 쓸데없는 했던데 소리고. 어쨌거나 했던데 그분이 이 말로만 하지 하나도 기울이지 않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어쨌거나 정치 성향이 보수인 사람들이 80%나 지금 반대되는 사실 하나 중요한 게 있고요. 그러면은 과연 저희가 또 두 번째 물었던 질문은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가 그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일본 정부가 거기 동의하냐 물었더니 79%가 불신이었습니다. 79%가.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처리 방안하는 방법들이 이제 시민사회나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해양 투기하지 말고 지상의 처분 시설을 만들어서 그곳에 장기 보관하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답변한 사람들은 78%. 예, 긍정 답변한 사람. 그렇죠.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건 중요한데 그 다음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시에 수산물 소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72%가 우리는 줄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지금 그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 이것들이 충분히 지금 이 설문조사에 나왔던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 그래서 그러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에 수산물 그 정책 방향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8개 현 정도의 이제 그 현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을 이제 금지 조치하고 있는데 더 강화해야 된다. 뭐를 수산물 금지 조치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늘 유의미한 숫자가 나왔고 시찰단이 가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총장님. 네.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면요. 시청자들이 기억을 잘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적어봤는데 의문되는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환경연합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국민의 85.4%가 반대하죠. 네. 이건 내가 적었잖아요. 네. 여성이 91%, 남성은요? 남성은 80%. 제가 볼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했을 때 안전하지 않다라고 한 사람이 몇 %라고? 79%가 불신이었습니다. 예,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네. 너무 복잡하면 천재가 아니면 기억 못 해요. 역시 방송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좋은 조언을 많이 주시는데 저도 오케이. 앞으로 잘 따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런 조언 좋습니다, 장관님. 예. 이런 질문은 네. 이런 정도의 답변은 예. 그 거의 윤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 길을 가다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좋은가요, 나쁜가요 했을 때 그 정도의 답변 수준은 85%라는 거. 한 10% 정도는 상관없다 할 거고 한 5% 정도 그 문제 있어요 이럴 거거든요. 이 정치권에서 얘기가 40%의 반대는 100% 찬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렇게 우리 국민의 85.4%가 오염수 투기를 반대한다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맞습니다. 예. 100%예요, 100%. 이거는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상. 예. 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시지 않을까요? 그 질문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도 방류 투기를 찬성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온 국민 들고 일어나겠죠? 이게 이제 좀 화제가 되면 대통령실의 입장은 빤합니다.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좌파 환경 단체가 이상한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아니 그런데 보수 성향의 국민도 80%가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런데도 용산 대통령실은 그러지 않을까? 이건 저의 추측이고요. 시장 추측이. 한덕수 국무총리나 시찰단장은 이번 시찰단이 가기 전부터 우리는 안전성 검증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아니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오염수한테 인사하러 가는 관광단이지 그게 시찰단이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번 시찰단은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인사하고 오는 관광단이다. 너무나 그런데. 적합하신 표현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왜 단장 외에는 명단도 얼굴도 공개하지 못하고 네. 그 시찰단 가신 분들이 기자들한테 도망쳐 다니는 거 보면은 꼭 우주복 같은 걸 입고 네.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건 넌센스 아니에요? 심지어 이동 중에 버스도 커튼을 다 쳐서 네. 가리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진짜 시찰단의 역할이라는 게 삼척 정도도 다 아는 사실이죠. 진짜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라는 거를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거를 그렇게 보내는 윤 대통령 정말 의도가 빤히 보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아마 이 여론조사에서 추정컨대 최소한 70%, 80% 이상의 우리 시민들은 이번 시찰단이 가서 무의미한 들러리를 서주는 거다. 여기에 동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찰단 문제가 뭔지 굳이 또 더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하필이면 왜 이 시점인가 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쭉 한번 타임테이블을 봤어요. 시간표를 네. 봤더니 3월 16, 17일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4월 6일 날 국제원자력안전기구의 중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다시 또 한번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시찰단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5월 19일, 20일 G7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거기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G7 네. 국가들의. 그리고 이제 정부 시찰단이 해양 투기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안전성이 있다. 안전성. 예, 이런 걸로 이제 IAEA의 정보를 거기서 검증한 내용들을 우리는 인정하겠다. 네. 이런 이제 동의를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 시찰단이 5월 22일부터 가가지고 네. 지금 2월 25일 날 돌아올 예정인데 방문 시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방류 시간표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는 3월부터 3, 4, 5, 6, 7 모든 시간표를 짜고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예. 해양 투기를 위한 그렇죠. 준비를. 그런 준비를 지금 세심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정부가 딱 걸려든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삼척동작 얘기도 했지만 길거리에 지나는 사람들 다 물어봐도 예. 그게 빤히 보이는 술수에 한국 정부가 탁 밟은 것, 탁 잡은 것 예. 이것을 그러면은 과연 몰랐느냐? 알고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알고도 잡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의 타임테이블이 쫙 전개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가장 1등 공신 둘러리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시다 방안도 7월 다 그러니까. 일부였는데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당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년 초부터 말이죠. 네. 그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 국빈 방문 간다. 그래서 제가 공짜 점심은 없다는 미국 말이 있는데 엄청나게 비싼 점심값을 내고 올 것이다. 네. 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한일 정상회담을 조정해 준 거예요. 네. 이것을 위해서 가서 결국 자꾸 나는 이 해양 투기란 말이 안 나오고 오염수 방류인데 네. 해양 투기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이 둘러리 서서 동의하는데 네. 역할을 해준 거죠. 가장 인접국인 한국마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죠. 일본 네. 하는데 그리고 IAEA 보고서는 지금 빤한 거예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심리적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네. 사실상 심리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IAEA 전 사무총장이 일본 출신이었지만은 IAEA에 대한 그 기금 네. 공헌도가 일본이 두 번째예요. 미국이 미국 첫 번째. 다음에. 미국이 첫 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주면은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냐 이거죠. 예.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환경은 어떻게 파괴되느냐 이걸 생각할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G7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셔서는 무통 벗고 한번 싸워서 이건 안 된다 예. 하고 오시라고 했는데 결국 가서 수산물 수입 그 말이 또 나오잖아요. 또 우리 시찰단 거기에 가니까 묵묵부답하고. 묵묵부답하고 시찰단 가니까 네. 또 그 얘기 나오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실장님의 애정 어린 경고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요. 뭐 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환경연합에서 이런 자료를 냈다고 하면은 이게 국민들이 잘 몰라요. 네. 오늘 나온 자료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보니까 KBS에서도 뉴스로 나오고 그러던데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될 것 같고요. 시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번 시찰단 그렇게 암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찰단장의 설명은 그래요. 우선 시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좋아요. 그렇다면 시찰 끝나고 내일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혹은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시찰단의 활동 보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형식적으로 하리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믿으라고 하겠죠.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뭐라고 했어요? 공정과 상식. 네. 이 시찰단은 공정하지도 않지만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잘 지적한 산무, 네. 실효 채취를 안 했다. 민간 야당 추천에 민간 전문가도 전문가가 없고. 없다. 네. 세 번째, 언론이 없다. 네. 이러한 것만 갖췄어도 국민들이 그래도 좀 무게를 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발표한들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대만도 이런 시찰단 갔다 온 뒤로 해양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고 그랬었는데 심지어 대만은 그냥 본인 시설만 둘러본 게 아니라 거기에 어민들도 만나고 단체들도 만나고 해서 간담회도 직접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찰단은 아예 그런 것도 없고 오늘 전문가 모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그 시찰단이 둘러본 시설 중에 알프스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다핵종 제거 설비 우리말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왜 알프스인가 보니까 영어 약자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드밴스드 리퀴드 프로세싱 시스템 요 앞을 따서 알프스라고 지었던데 그 이 단어가 원래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줄여도 핵을 뜻하는 뉴클리어라는 말도 없고 이게 그 알프스라는 청정 이미지 하이디가 뛰어나올 것 같은 그리고 그 만년설 눈이 녹아서 흐르는 깨끗한 물 이런 이미지만 딱 갖다 쓰고 싶어서 일본이 만든 조언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봤는데 어떤가요? 일본이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 그에 답하기 전에 아까 시장님께 드렸던 질문 중에서 과연 이들이 시찰단이 보고할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세금을 쓰고 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저는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안 하면은 저희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린 이유는 예. 이 단장이 어제 기자회견 같은 걸 하면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 했습니다. 바로 안 하고 예.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한참 뒤에 형식적으로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들이 해양 투기를 허용하는 시찰단이었는지 예. 아니었는지 대한민국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바다를 오염시켰는지 예. 누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는지 이거를 전 국민이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꼭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프스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저도 좀 알아봤거든요. 예. 알아봤는데 보니까 이제 영어잖아요. 예. 영어로 이제 그 모든 그 앞에 대문자를 따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알프스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이제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건데 영어를 이렇게 이제 풀면 그렇게 불리는 거고 일본이 2013년에 이 처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예. 개발했다고 했는데 근데 사고가 성능이 2011년이었죠. 예. 그래서 의도가 있어 보이죠. 2013년에 개발을 했는데 성능이 별로 안 좋았대요. 예. 성능이 안 좋아서 2014년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시스템을. 근데 필터가
구멍난 채로 가등이 돼서 계속 그런 문제가 있었대요. 처리할 때.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네, 방사능 물질을 걸러주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필터의 그렇죠. 구멍들이 숭숭 뚫려서 그쵸. 다 빠져나갔다 예.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필터가 구멍난 채로 가동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네. 지금에 와서는 그 성능이 100% 발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설령 그 시스템이 99%의 어떤 제거 성능을 갖는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변수가 많아서 예. 원래 설계한 성능의 55%만 쓰인다고 해요. 그 정도로 결국 55%만 쓰인다.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절반 정도는 그 그냥 정도로 나간다는 불안하다는 거죠. 거잖아요. 그 불안한 것에 지금 미국도, IAEA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그것이 나름대로 잘 처리됐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 55%의 성능으로 해양 투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있을 수나 있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진짜 과학이 뭐냐, 야 진짜 기술이 뭐냐 이런 얘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알프스 하니까 진짜 괜히 청정한 느낌이 드는데 시민 여러분들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속으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성능 불량의 처리 시설이다. 뭐가 알프스가 혹은 또 뭐가 다액종 처리 제거 설비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달이면 이제 IEA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몇몇 분들은 이제 우리의 이러한 우려가 예전에 광우병 괴담 같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오염수가 처리가 좀 덜 되더라도 지구의 70%가 바다고 그 엄청난 바닷물 속에 조금 섞여 들어간다고 한들 인체에 얼마나 유해하겠느냐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 총장님 어떤가요? 네, 그 도쿄전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지도록 처리하고 우리는 희석해서 방출한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일반적인 오염물질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오염물질이 아니고 사실 이 방사능 물질이라는 것들은 무색이고 묻히고 무형이잖아요. 이게 정말 무섭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아무리 이거를 바닷물과 섞어 보낸다고 해도 그게 그 양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처리를 잘해서 내보낸다 하더라도 이것의 본질은 뭡니까? 핵물질이잖아요. 이것의 본질은 방사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자로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녹아내린 핵연료 덩어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오염수 투기는 올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30년. 근데 전문가들은 100년 갈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30년 더 이상 갈지도 모른다고 그럴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런 안전성 점검 하나도 없이 먼저 방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바다가 사실상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그런 생명의 원천인 바다를 더럽히는 이 후한무치한 행위. 이 우리 정부가 맞장구 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하고 저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이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잠깐 첨언을 하자면요.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촛불이 광화문에서 타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했어요. 올해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을 하는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광우병이 왜 미국에서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는데 우리가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안 되느냐 했대. 미국 시민들이 먹는 소고기를 우리도 가져오면 된다. 그래서 소연형, 소 나이 30개월 미만 된 소만 수입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현재까지 30개월 미만 소만 가져오기 때문에 광우병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는 그러듯이 광우병 괴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속지를 말아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남동 공간 뒷산에 올라가서 좀 한번 들어봐라. 아침 이슬 한번 들어봐야 돼. 한번 들어봐야 돼요. 네. 들어봐야 보시면서 네.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30개월 미만을 결단했듯이 후쿠시마 이 오염수 투기한 이 수산물이나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네. 지금 핵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단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틀린 말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왜 자꾸 네. 국민의힘에서 광우병 괴담이다 해도 내가 답답한 것은 민주당 사람들이 이걸 반박을 못해요. 그러니까 환경연합에서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네.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십사.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사실 원폭이 투하된 곳이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잖아요. 네. 근데 그 원폭 피해를 직접 본 나라잖아요. 경험한 나라잖아요, 일본이. 그리고 거기에 피해자들은 어쨌거나 그때 입은 피폭으로 자손들 세대를 다 통해서 지금 그 병이 전이되고 있는데 저는 일본이야말로 국제사회에 진짜 핵은 오염이다, 핵은 위험하다 이렇게 하고서 실제로 그거를 방치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과 별도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정지하는 게 되게 좀 안타깝고 일본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핵 안전하다고 하면 너희나 마셔 이런 얘기 이제 가끔씩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성숙한 한국의 시민들은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진짜 위험하니까 일본도 마셔서는 안 돼.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그 한국 시민의 자세가 좀 더 많이 전파되어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저는 일본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같이 환경운동을 하면서 그 일본의 그 선한 또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 핵물질은 위험하니 절대 안 돼.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누구도 마셔서는 안 돼. 예, 이런 캠페인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 캠페인을요, 엘레이드, 영국, 옥스퍼드 명예 교수한테도 꼭 하세요. 예. 이 양반은 10리터를 내가 마실란다 했는데 그래서 마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마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엘레이드 교수한테 좀. 네, 저희가 아니 어제 국회에서도 그게 허용치 이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셔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당연한 상식인 거고요. 이게 이제 연관된 얘기인데 시찰단 활동 이후에 많이 예상되는 경로는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 IAEA의 과학적 검증도 거쳤다. 이러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해양 오염 처리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큰데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광화문 나오고 서울시청 나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고 일어나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시위를 벌이더라도 결국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거든요. 이걸 정말 막을 방법, 아까 말씀하신 한일 시민들의 연대 이런 거 말고 캠페인 말고 좀 더 강력한 방법 뭐 없을까요? 그 전에 방법 이전에요. 그게 이제 정부는 그렇게 안전하니 이제 안전하다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묻고 싶은 게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도쿄전력 본사로 다시 옮겨서 30년, 40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안전하냐 불안하냐 이런 걸 우리가 문제 삼기 이전에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특히 이제 일본 정부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물질이면 왜 굳이 버리려 할까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국에서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은 버리지 말고 일본 내에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써라. 이랬더니 이재명 대표는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식수로 써라 일본에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식수로 쓰라고 하는 것도 나쁘고 농업용수, 공업용수도 안 되니까 저는 이제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관을 해서 네. 그런데 이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요. 유일하게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김건희 여사하고 좀 통할 수 있으면 거기다 얘기하면 잘 들어. 언제 한번 메디치 미디어에서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김건희 여사. 예, 김건희 여사님이 네. 굉장히 대통령보다 더 굉장히 공사가 다망하시던데 이 이슈는 정말 또 여성의 이슈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이슈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불러서 대담을 주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제전 안 받으세요. 김건희 여사가 그래도 뭐 보니까 그 뭐 유기견이나 예, 이쪽에는 예. 또 뭐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충분히 예. 이 그 방사능 오염수까지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한번 여사님을 좀 불러서 네.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아니면 그분께 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보세요. 예. 제가 말이 맞잖아요. 넘버원? 맞습니다. 넘버원이 그러니까 우리 환경연합 사무총장님도 김건희 여사를 부른다 하는데 제가 잘 아시는 분하고 이번 토요일 날 네. 만나기로 했으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갈까요? 좀. 알겠습니다. 슬슬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 6월 8일이죠? 네. 세계 해양의 날. 예. 이날 즈음에서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해서 이 시민사회 단체의 공동행동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원전 처리수 해양 투기 반대 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6월 8일도 잠깐 설명하면서 할까요? 네. 예. 6월 8일 그때는 사실 6월 8일은 유엔이 정한 전 세계 해양의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부러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이 행동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날은 전 세계 이제 환경 단체들 또 바다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도 같이 할 거고 예. 한국에서는 당연히 그 워민들 연합회가 있는데요. 그 워민들 연합회 330개의 단체가 소속이 예. 돼 있고 회원은 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한 3,000명 이상이 예. 집결하셔서 이제 집회를 할 계획에 있는데 그분들이 만든 구호를 한번 봤어요. 예. 보니까 어민들이여 조업을 멈추고 가자 서울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분들은 사실 매일매일 조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물때도 다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조업이라는 게 그분들의 생계랑 굉장히 밀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업을 멈추고 이 낯선 서울로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좀 절박한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아까 이 향후 계획이 뭐냐 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이 계획이 성사될지 모르겠지만 또 시민사회에 어떻게든 노력해보는 집단이니까 교황님께도 한번 예. 저희가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할 계획이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 일본이 이렇게 하는 데는 뒷배가 뻔하잖아요.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부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 정부 특히 바이든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청원 편지도 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도 있고 이제 좀 그런 국제적인 큰 계획들을 가져서 일본 정부가 굉장히 국제적인 목소리 이런 데는 좀 약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네. 좀 그런 목소리를 조직하려고 하고 국내에서도 좀 다양하게 시민들과 함께 예. 좀 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교황님께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고 태평양 전체의 이슈이기도 하고 또 태평양 흘러이렇듯 인도양 대상 다 가는 거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인류의 이슈인 만큼 찬미를 받으소서까지 쓰신 네. 교황께서는 교황께 저희가 이 이슈를 접근해 보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황님께 전달되려면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유라자로 교양청 장관 예. 추기경님한테 저하고는 전화를 통화하는데 예. 거기를 통해서 예. 전달되면은 매일 뵈니까 예. 전달이 가능할 거예요. 예. 그리고 6월 8일 네. 몇 시에 어디에서 집회를 하는지 2시에 청계광장입니다. 2시에 청주광장.
2시에 청계광장. 2시에 시장님 그날 저랑 손잡고 가시죠. 아니요. 또 왜요? 2시 반에 네. MBC 뉴스회전에 제가 고정 출연해요. 아, 그럼 제가 그 행사에 가는 것보다는 MBC TV에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럼 이 말씀들 꼭 해주십시오. 그렇죠. 네. 아니 그거 끝나고 또 그래서 무슨-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6월 8일 목요일인가요? 네. 그리고 4시야. 예, 우리 또 우리 박지원 방송하는 씨다. 시간. 올해는 하는데 네, 옮겨서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민들이요. 시간이, 네. 조업을 멈추고 서울로 가십니다. 네. 이 구호가 네. 우리 절절합니다. 고향에 있는 그 어민들 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죽하면 저한테 믿는 게 박지원밖에 없다는 거야. 출마하시죠.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환경연합도 좀 믿어달라 이런 말씀 꼭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예. 드립니다. 예. 그날이 그러니까 유엔 해양은하를 행사를 하는 거죠. 예. 해양은하. 해양의 날에 맞춰서 저희가 어민들과 함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총장님 오늘 방송에서 하려고 미리 준비하셨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면 이제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요. 그 지난 저희가 5월 10일 날 그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일본 원자력 자료 정보실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 즉 그 반 히데유키 대표가 오셨는데 그때 그분이 발언하는 내용들을 듣고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분이 제주와 여수에 다녀왔는데 한국에서 오염수 관련 해양투기 관련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반대가 많은 줄 몰랐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한일 양국 국민들 다수가 다 반대하고 있는데 예. 매스컴이 잘 다뤄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그분도 싸우거든요. 그분도 싸우는데 여기 와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반대하고 싸우고 이런 거를 보니까 내가 에너지가 생긴다. 내가 일본이 되게, 일본에서 그분이 되게 운동하기 외롭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 운동의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일본에 가서 다시 적극적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감동이 막 오면서 제가 또다시 에너지가 생기는 걸 느껴서 이 운동이라는 게 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그 서로 과정이구나. 자극하면서 예. 힘이 커지면 되겠네요. 예. 이게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바다가 지들의 것이야?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일본의 시민들도 한국의 시민들도 나오는 것들을 듣고서 진짜 바다는 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반히데키 대표는 뭐라고 말했냐면 검증 이거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반대해야 돼. 절대 안 돼. 예, 이거는 그냥 무조건 반대야. 예. 뭘 검증을 해? 검증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 있는 걸 보고 너무 감명받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예, 저는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시장님. 실장님도 다 우리 모두가 이 공간에 우리가 이 생명을 딱 갖고 태어났을 때는 우리 엄마가 미역국을 먹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들 모두 생일이면은 미역국을 먹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미역이라는 게 산후출도 잘 먹게 하고 엄청나게 많은 미네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특히 미역,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의 삶의 원천인 거예요. 그리고 문화인 거예요, 문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오염수가 지금 투기가 되면 이거를 먹으려고 해도 진짜 좀 깨림칙하고 먹을 때마다 안 먹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역국을 먹고 또 미역국을 또 먹이고 이런 우리 한국 국민들 진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죠. 현혹돼서는 안 되고 말씀드린 균형이 떨쳐져야 게 그 됩니다. 미역이 예. 완도 진도에서 기장미역도 있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거기보다 훨씬 완도 진도가 좋아요.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거는. 그럼요. 예. 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네, 박지원의 식탁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재밌죠? 네. 네. 많이 재밌고요. 아니 그런데 네. 제가 우리 사무총장님 처음 뵀는데 네. 이렇게 음성이 좋고 논리가 정연하신 분을 뵌 것도 저는 영광이고요. 예. 저하고 똑같은 이 정치권에서 후쿠시마 문제를 제가 맨 먼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방송에 나가서 뭐 계속 했는데 오늘 동지를 만나서 저는 초등학교
저는 사실 제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들을 때도 동지가 거기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분이 초록색, 민트색. 오늘 예. 커플룩으로 깔맞춤으로. 딱 깔맞춤. 저는 오늘 바다 얘기해서 파란색. 좋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의 뜻이 예.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밀어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환경운동연합 김춘희 사무총장님 모시고 그 임박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혹은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저지할까 시민사회 연대 한일 시민들 간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투쟁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나눠봤고요. 해양 투기 시점이 다가올수록 이를 반대하는 양국 그리고 뭐 세계 시민들의 반대 움직임도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대규모 시비 강제 해산하겠다고 물대포 최루탄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지난주 시즌2 10회 방송 윤 대통령과 자승은 한몸 죽 비들어 내쫓아야 이런 제목으로 내보냈는데요. 댓글 남겨주신 분 두 분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조규현님. 정부가 조계종의 국립공원 입장료 명목으로 400억가량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 액수가 너무 크다 했더니 한마디로 보은이네 보은 이런 의견 주셨고요. MC 가오님은 몰랐던 걸 알게 된 일인이다 이렇게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유익한 방송이었다는 칭찬인 것 같습니다. 메리츠 미디어의 신간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 안내에 따라서 답변을 남겨주시고요. 이 책은 정치평론가 김성회, 애널리스트 이광수, 외교안보 전문가 최종건 님이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1년을 평가한 대담집입니다. 제가 박지원의 식탁에 출연하면서 시즌2 10번째인데요. 11번째. 11번째. 오늘처럼 이렇게 유익한 좋은 방송 내용이 없었어요. 저는 오늘 또 4번째 방송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정치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왜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핵 방류를 반대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방송이 박지원 식탁의 최고의 방송이다. 그래서 꼭 좀 많이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까지. 감사합니다. 예, 저 따로 인사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세 분 같이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